안녕하세요. 빵 좀 드셨어요? 우리 박순희 여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 빵 아침에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돼지 꿈을 꾸었더니 빵이 보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듣지 못 오신 분들은 학원에 연락하면 바로 빵 하나씩 배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계약법 중에서 그 88조 펴보시죠. 계약의 효력 중에서 지난주에 동시행환경권 효력에서 오늘은 그 88쪽의 제3자를 위한 계약권이죠. 이건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위험부담이나 동시행환경권은 50%씩이거든 확률이. 근데 여기는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틀려버리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돼. 여기 갑이 이제 우리는 매매를 배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 내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약정.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내가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약정을 하죠. 그럼 매수인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매수인은 그래 반대급부로 그러면 나는 대금 1억을 주겠다. 대금 1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러면 일단 가불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이제 매매가 이루어졌어 지금. 근데 계약서에다가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해놓고 계약서에다 이게 매물 다시 이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중도금 언제 준다, 잔금 언제 준다 이렇게 쓰겠지. 중도금 지급 시기는 언제다, 잔금 지급 시기는 언제다 이렇게 했어. 잔금 지급 시기. 근데 만약에 이 토지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말이야. 이 허가를 안 받았대. 허가를. 그 매매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지. 그러면 중도금 지급 시기가 되면 중도금 주시오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 생겨? 안 줄 필요 없지. 무효니까. 진짜요? 하나만 더 한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3번 이렇게 얘기해. 네가 대금 1억을 나에게 주겠다고 매매를 했는데 대금 1억은 을이 병에게 지급한다라고 계약서를 썼다고 여기도. 그럼 이 가불간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효라면 매수인 을은 매매 대금을 병에게 줄 일이여 주지 말아야 돼. 진짜요? 끝.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그래서 이때 병을 따로 하나 빼면 이때 병을 따로 이렇게 여기 있는 병을 따로 이렇게 빼보면 여기 한번 봐라. 이 병은 매매대금 1억을 매수인이 병에게 주기로 한다라는 계약의 내용은 이걸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고 이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계약의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를 봤더니 1번에 양가로 2번에 이것이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 1번에 양가로 1번에 양가로 2번 보이나?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본다. 시작. 아니 제목만 읽어보셔. 그 위에 양가로 1번은 무엇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계약이라고 하고 매매를 기본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망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만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이 사망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것을? 제3자 약관. 약관은 약정에 의한 부관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하고 매매를 뭐라고 불러?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기본계약. 여기 뭐라고 불러? 매매를 기본계약. 그리고
이 제3자 약관이 들어있는 매매 전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석해보면.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매매를? 이거 전체를 무엇이라고 불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매매만을 놓고 보면 뭐라고 불러 또? 기본계약. 그리고 매매대금 1억을 병기해 주기로 한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약관을, 다시 한번 약관, 부관, 특약, 장남, 큰아들 다 같은 뜻이라 그 말이야. 장남이나 큰아들이나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은 것처럼 다시 한번 부관, 약관, 특약, 약정 다 같은 얘기라고 의미가 말만 다를 뿐이죠. 이거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특히 계약에서 생기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들어있는 매매 전체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매매를 다시 기본계약.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을에게 을아 네가 병에게 돈을 주어라 라고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서 자 정리해. 병은 매매대금 1억을 병에 주기로 한다고 약속했을 때 이 병은 이 매매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주겠어? 줄 수가 없겠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을 따로 떼놓고 봤을 때 병은 이 매매계약의 유효 무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야.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는 갑과 을만 결정하는 거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놓고 봤을 때. 설득돼? 그럼 만약에 이게 통정허위 표시로서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면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안 할 테니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라면 을은 병이 선이든 악이든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다. 매매가 무효이면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약정도 무효하냐? 그럼 여기서 이것만 놓고 매매가 무효이면 이것도 무효지?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거나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을은 병에게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럼 선이 돼, 선이. 이 사람은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몰랐대. 그러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선이이면. 선이여도 준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지. 따라서 이 사람은 선이하게 할 것 없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당연히 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나중에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대. 취소, 해제가 되어서 무효가 되면 이 매매계약이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여러 가지 무효 취소, 해제 사유로 무효가 되면 갑은 재산권을 안 줄 테니 을은 병에게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법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매매대금만 놓고 본다면 원래 매매대금 1억은 을이 갑에게 줘야 할 텐데 그냥 갑이 나에게 주지 말고 병에게 줘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주기로 했을 뿐이고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상대방은 원래 갑이었는데 갑이 나에게 주지 말고 병에게 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돈 받을 사람을 놓고 보면 같은 사람이잖아. 지금 갑에게 주나 병에게 주나 같은 사람이므로 무효이면 주지 말 것처럼 이 사람이 무효여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지. 해결됐나?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이제 두 사람이 약정을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정을 안 지키면 안 지킬 거 아니야.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해제해야 되냐면 약정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약정 지킨 사람이 해제하는 거지. 그러면 병은 을이 약속을 안 지켰대. 을이 돈을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주기로 했대. 근데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줘. 이렇게 안 줘. 그러면 병이 네가 약속 안 지켰으니 내 매매계약을 해제하마 헐수. 사람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따라서 이 병은 그냥 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 매매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 이거 그렇게 쉬운 놈이고요. 더 강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럼 이 병은 우리에게 언제 돈을 1억을 받아갈 것인가라는 권리가 생기느냐, 요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병은 우리에게 갑을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1억을 병에 주기로 한다고 약속했을 때 당사자 이름이 들어가니까 복잡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매는 누가 청약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필요 없고 일단 매매는 이루어진 것이야. 매매는. 그리고 이것만 놓고 중심으로 해서 네가 돈을 병에 주어라 라고 갑이 요청했지. 그래서 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청했다고 해서 요약자라고 불러. 요 계약의 내용을 부탁했다고 해서 요약자. 그럼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했죠.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불러? 낙약자. 그 요 사람은 돈을 받아간다고 하는 수익자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법전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부르지 않고 채권자라고 불러. 채권자. 강의할 때는 요약자라고 부르지. 그 다음 이 사람을 법전에서는 뭐라고 부르자면 채무자. 그리고 법전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3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목을 봤더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제3자는 의무도 있겠어, 권리만 있겠어? 이 답을 글씨를 읽어보면 답이 다 보인다니까. 글씨를 읽어보면 그 제3자는 의무는 없어. 그냥 돈을 받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 관계를 따져봤더니, 법률 관계를 따져보니까, 여기서 낙약자 을이 병에게 돈을 1억을 주는 대신, 낙약자가 이렇게 병 매매대금 1억을 주잖아. 그냥 줘. 뭔가 받으니까 줘.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매매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보상관계. 라고 한다는 거야, 보상관계. 그리고 갑과 병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텐데, 갑과 병 사이의 법률 관계는, 여기는 강의를 할 때, 이걸 다 같이 대가관계. 라고 한다는 거야, 대가관계. 그럼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 하면 되겠어? 여기는? 이름 붙이면?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다 같이 이행관계, 수익관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지. 이행관계 또는 수익관계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여기 갑병 간의 그림을 그려서 이 갑병 간의 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나 없겠나. 여기 관계는 다시 말하면 병은 매매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그냥 또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갑병 간의 관계가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대가 관계인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필요 없어. 그냥 갑병 간의 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에 영향을 줘 안 줘? 그러므로 이 갑병 간의 관계는 갑을 간의 매매에 영향을 안 주므로 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1억을 을이 병에게 1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계,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 대가 관계가 우리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무효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무효. 이제 시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갑병 간의 관계가 무효이면 을은 병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효이면 을은 병에게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사람도 아니요, 그러면. 이 오빠가 시방 여기는 이 병은 아무 관계 없다고 목 터지게 했더니 또 살짝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학원이 또 번창하겠어. 좀 이해만 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가 무효이면 을은 병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만 각성을 해봐 한번. 이해 갔나? 그러면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무효이면 을은 병에게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옳지. 갑과 병 사이의 관계가 무효이면
너는 병에게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래, 그것만 따지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병에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병에게 돈을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다. 요수관계는 요수관계는 갑을 간의 기본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우리 병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없다. 됐지? 됐나? 그러면 이 병은 언제 이제 우리에게 돈을 받아갈 것인가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병이 매매계약을 딱 체결하는 순간 이 돈을 우리 병이 우리에게 돈 주시오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 병이 내가 돈 받아가겠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과 후를 따져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그러면 이 병은 시험이 이렇게 나오거든.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는 계약이 딱 체결되면 병은 우리에게 돈 받아갈 것인가라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매매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돈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 계약서 쓴 거예요. 그리고 갑이 우리에게 야 혹시 병이 너한테 무슨 연락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아무 연락 없었대. 그래? 그러면 그 돈 병에게 주는 거 있지? 그거 없었던 것을 하고 합의 해지하자. 다시 나에게 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어 없겠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해해봐 잘. 이 병이 우리에게 소식이 없었대. 그러면 계약의 내용도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 합의 해지해서 요것만 합의 해지할 수 있잖아. 요것만. 야 그거 병에게 주기로 한 거 없앴던 것을 하자. 그랬더니 좋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나에게 줘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이것만 합의 해지할 수도 있어 없어? 진짜지? 그래서 합의 해제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갑과 병은 갑과 을을 얼마든지 이 계약의 내용 자체 요것만 갖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을 요것만 합의 해제할 수도 있어 없어요? 합의 해제해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계약의 내용을 합의 해제할 수 있음 없음? 여기는 합의 해제할 수 없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렸으니까. 누라 병에게 소식 왔더냐? 그랬더니 돈 받아간다고 했네.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가 정해졌으니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해. 따지면 계약의 내용.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계약과 거기에서 나오는 계약의 내용 하나하나를 분석해봐 한번. 다시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 이게 계약의 내용이야. 이것을 바꿀 수 있냐 없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딱 성립되는 순간 제3자는 을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돼. 그 자격이 형성권이 있어. 형성권. 그럼 형성권은 당사자 법률에 정함이 없거나 또는 계약으로 정함이 없다면 행사기간이 몇 년이라고 배웠나요? 그 형성권이 있으면 이 병은 우리에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을 이 병은 10년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낙약자는 이렇게 독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장 너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내가 빨리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주던 거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병이 낙약자에게 최고를 해. 독촉 물어본다고. 최고. 그럼 최고를 받은 요 사람이 침묵을 지켰대. 최고를 받은 수익자가 아무런 확답을 발하지 않거나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진도 나간다고 안 나간다고? 법률관계를 맺겠다 안 맺겠다? 안 맺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읽어봐. 2번에 양가로 2번. 여러분들 2번에 제3자의 지위에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무슨 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면, 자, 밑줄 그셔봐. 수익자가, 다 밑줄 그으면 안 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 여기다 밑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 관계를 분석할 때는 항상 전후를 명백하게 구별해야 돼. 선후 관계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이다. 이게 전. 후 따져서 전에도 여러분들 미성년자가 자 미성년자 우리 자 답이 미성년자라고 보자.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을 때 미성년자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몇 년간 보유를 해? 10년간.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이 매매는 불확정적 유효이고 갑은 이 매매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형성권을 갖고 있잖아. 무슨 권을? 그러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 최고해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가르쳐버린 거예요.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어디 한번 보자.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최고를 해. 그럼 제한능력자가 침묵을 지키면 추인한 것이요 거절한 것이요? 응?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 그러니까 현상 유지니까 매매가 효력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 그래, 그래서 틀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기는 거야. 현상 유지니까. 또 금방 또 모르지 지금. 아, 미성년자 행위는 무효요 유효요? 그럼 유효를 하겠다 무효를 하겠다? 아, 현상 유지가 그냥 유효를 하겠다 그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기다 취소해서 제한능력자 측에서 아무런 침묵을 지킨다면 어쩌고 저쩌고 해본들 외워봐야 틀린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시 해. 개영씨만 알면 돼. 지금 너 돈 받아갈래 안 받아갈래 라고 독촉을 했던 요놈이 이 친구가 침묵을 지켜. 침묵. 그럼 이 침묵은 이제 해석해야 되잖아.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침묵이 뜻하는 바가 뭐냐 그 말이야. 이 침묵이 뜻하는 바는 수익의 의사표시 한 것으로 봐, 거절한 것으로 봐. 그래, 거절한 것으로 봐야 현상 유지지. 지금 법률관계 안 맺었으니까. 어디 다시 온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법대 동의 없이 매매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최고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한능력자가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라고 그랬지? 추인이요 거절이요? 그래야 맞잖아. 현상 유지 유효인 것으로 가야지. 어쨌든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걸 안 가르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 최고해볼 수 있구나. 그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상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침묵을 지키면 수익관계, 이행관계를 맺는 것이요 안 맺는 것이요?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읽어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 권리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무슨 권이야? 동그라미쳐 형성권. 그러면 이제 이 을과 이 병은 을과의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해. 조금만 이해해봐. 빨리빨리 진도 나가기 이런 거 5분짜리를 갖고 그냥 50분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1억을 병에게 주기로 한다고 계약서 쓰는 순간 병은 을과의 법률관계를 아직 안 맺었단 게 그래서 맺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맺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맺게 할 수 있는 자격을 형성권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직 맺어졌어? 아직 안 맺어졌어? 그래, 안 맺어졌어, 이렇게. 그럼 언제 맺어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맺어져. 동의해? 그럼 시험이,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 여기는 계약은 11월 11일 날 했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12월 5일 날 했다고 보자. 12월 5일 날. 그러면, 요때부터 법률관계가 형성돼? 소급해서 형성돼?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와. 급부청구권. 기억번에, 2번의 기억번,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밑줄 그으셔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리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청구권이 생기냐면 급부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죠? 거기다가 가로해 놓고, 우리 작년에 시험이었어. 급부청구권이 생긴다 가로해 놓고는 여러분들은 소요, 비소요. 이게 작년도 시험이었으니까 그래 밑줄 그으셔.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해 주는 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병은 을에게 아직 법률관계가 형성이 안 됐은 게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케 할 수 있는 자격 형성권이 있다고 목 터지게 했고 아직 법률관계 형성 안 됐은 게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돈 받아가겠다 하는 순간 형성된다고 목 터지게 했고 그러면 소요 비소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기억해놔. 아 비소구나 이렇게.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병은 을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제3자의 권리는 그때부터 언제부터 발생이야? 소요, 비소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법률관계 형성이 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합의 해제할 수가 없다 그 얘기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니은번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야.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합의에 의해서 변경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합의 해제하지 못한다. 그럼 합의 해제의 대상은 매매계약의 내용이겠어. 그래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것을 합의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의 해제한다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을. 설득돼? 자, 이제 여기 봐. 근데 이렇게 법률관계가 수익관계 또는 이행관계, 수익관계 또는 이행관계가 이게 형성이 안 됐는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형성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빨리 돈을 달라 요구했더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야. 그러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되면 89페이지를 한번 봐. 오른쪽에. 여기 89페이지에 얼른 넘겨. 채무불이행이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야지. 밑으로 봐야지. 여기. 아니, 지금 89페이지. 그래서 지난주 이걸 배우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고 배우지 않았어. 아, 배우면 밑에를 봐. 오늘은 눈에 보기도 말고. 밑에 봤어? 어디 있어, 채무불이행? 그 밑으로 내려와봐. 동그라미. 해제 있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기 봐. 지금 뭔 얘기냐면, 이 을이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 채무불이행. 그러면 돈을 원래 병에게 줘야 돼, 가백에 줘야 되는데 가백에 안 준 것도 채무불이행이지만 이렇게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안 줘도 채무불이행 아니야.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 계약의 해제는 병이 해야 돼, 갑이 해야 돼. 아까 병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고 그랬어. 갑이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돈 받아가겠다 말겠다 그 하나밖에 없어 권리가. 요거 하나 생각해봐. 1억을 병에게 준다. 그러니까 병은 받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아간다고 이 얘기 했는데 안 주면 계약을 해제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이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고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병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돼 안 돼? 아무 효력이 없다니까 이 사람은.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원상회복도 갑과 을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원래 봐라. 을이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해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처럼 이때는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서는 급부 청구에 생기고 그리고 합의 해제 못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면 손배청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3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전후를 따져서 권리가 여러분들 형청손 급부 청구권 돈을 넘겨주시오 하는 청구권이 생기고 그리고 청구했더니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제3자는 에어버나 제3자는 형청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렇게 외워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형청손만 있고.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보자. 마지막으로 수익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돈을 지급을 했대. 낙약자가 돈을 지급했는데 요약자가 재산권 안 넘겨줘. 이번에는 을이 이렇게 먼저 돈을 주었는데 갑이 재산권을 안 넘겨주면 채무불이행 아니야. 그럼 낙약자가 해지했대. 낙약자가. 그럼 낙약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 을은 병에게 이제 원상회복해야 되잖아. 근데 원상회복은 병이 하는 거요, 계약의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상회복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을이 이미 병에게 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은 갑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므로 수익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4번이야. 4번. 낙약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고 없다고? 자,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이행한 후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결됐나? 이거 나오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의 내가 사실은 그림을 그려서 갑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1억은 병기해 주어라 해서 이렇게 그렸더니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려서 내가 와서 매매계약 속에 내 병이 있구나 해서 눈이 여기 전환자를 이렇게 했거든. 또 몰라. 이거 참 그래서 그림이 쓸데없이 되고 또 세미가 다시 그려야 돼 저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더 이해가 가나? 별너무 쇼를 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겠냐고? 계약, 우리는 매매계약의 연장을 배웠구나 하시면 돼. 그리고 한 문제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이 사람은, 수익자는 이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제3자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도 아니야. 그래서 연결시키고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가면 여러분들 통정허위 표시 앞에서 14페이지 한번 가보자. 14페이지. 14페이지에 맨 밑에서 좌측 하단에 5번 보면 양가로 5번에 통정허위 표시와 제3자 해당 여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또 복습해보자고. 자, 비통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 있는데 우리는 비통 착사강에서 보호되는 제3자인 경우를 물어봐, 시험은 아닌 경우를 물어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텐데 우리는 아닌 자를 외워야 돼. 아닌 자. 그럼 아닌 자가 우리는 외웠다고 다 같이 상대 추양. 나봐. 그거 못 외우시면 손 들어봐. 한번. 제3자 아닌 사람. 외워놓기는 외워놨잖아. 다시 한번 상본 추양. 상대 취향이나 상본 취향이나 같아. 그 다음에 다시 손양. 다시 상대 취향. 손양. 또 뒤에는 뭐? 인수. 그리고 통째로 외워야 될 채무자.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면 50%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익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자. 자, 한번 외웁니다. 상본 취향. 손양, 인수. 채무자, 일반 채권자. 이 사람은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 박수.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서 나와서 만약 이거 틀린 사람들은 내가 부를 거예요. 특히. 대영 씨도 맞히겠어?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솔직하게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하면 이것이 뭔지 전체를 놓고 얼른 공부를 해야지.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그거 하고 앉아있는 순간 그 시험은 틀린 거예요. 이거 전체 빨리 틀을 잡아서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는 순간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냥 계약해서 계약을 딱 체결해 놓고 매매대금 1억을 병리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얼른 그림을 그려서 아 매매는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름 붙여서 따라서 요낙수 이렇게 하고 끝내고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다 안다 그 얘기는 다른 거 봤더니 틀린다 그 얘기는 기출문제가 아직 안 됐다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거 외워서 처음에 문제 풀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야 돼.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의 권리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형성권은 다 도달주의를 적용받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반복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정답이니까 그거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또 풀어봐야 돼. 그리고 한번 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에 동처리가 있을 때 그 형성권이다. 예약 완결권, 해제권, 그리고 판매권까지 다 연결시켜서 오늘 배웠던 제3자를 위한 수익의 의사표시도 형성권이구나 해서 쭉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줘? 아, 백헌 선생이 해주잖아. 근데 백헌 선생이 해주는데 32쪽을 한번 보셔. 32쪽. 32쪽 봤더니 3번에 빨리 펴. 32쪽에 거기 3번에 취소권 해놓고 형성권의 행사기간 나오죠. 정태도 지가 공부 잘한다고 하는데 한 번 안 본 거예요. 네 거냐 이거? 얘는 이 새끼 한 번 안 봤어도 80점 맞는 거 보니까 다른 책 봤냐? 그래서 예약 완결권, 판매권 오늘 배운 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야. 이게 오늘 배운 게. 그럼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도 형성권이고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이야? 10년이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이것으로 마치고